2026년 1월 30일. 혹시 그날의 비명소리를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들릴 리가 없죠. 금융시장의 학살은 언제나 침묵 속에서 벌어지니까요. 피 한 방울 튀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계좌는 정확히 26%가 잘려나갔습니다. 단 하루 만에 말입니다. 온스당 5,600달러를 호가하던 금이 순식간에 4,900달러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더 처참한 건 은이었습니다. 고작 몇 시간 만에 가격의 4분의 1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렸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지난 1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파라볼릭 랠리라는 축제가 강제로 종료당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범인은 바로 새로운 의사의 등장 때문입니다. 시장은 그동안 제롬 파월이라는 산소호흡기에 의존해 연명해 왔습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는 병실에 들어오자마자 이 산소호흡기를 거칠게 떼어버렸습니다. 환자인 시장은 자가호흡을 하지 못해 발작을 일으킨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워시 쇼크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파월은 끝났고 이제 워시의 시대가 왔습니다. 호흡기가 사라진 2026년, 당신의 자산은 과연 안전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충격적인 폭락의 진짜 원인을 해부하고 남은 한 해 동안 반드시 담아야 할 생존 포트폴리오를 공개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통찰력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냉혹한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십시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시간을 돌려 1월 30일 아침으로 가봅시다. 트럼프 대통령의 케빈 워시 지명 속보가 뜬 직후 시장은 이성적인 판단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전쟁이 나거나 경제가 망가지면 금값은 오른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반대였죠. 왜 그랬을까요? 사건의 발단은 금이 아니라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였습니다. AI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빅테크 대장주가 12% 폭락하자 레버리지를 쓰던 투자자들에게는 저승사자의 전화, 즉 마진콜이 빗발쳤습니다. 당장 현금을 채워넣지 않으면 계좌를 강제로 닫아버리겠다는 협박 앞에서 투자자들은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폭락한 주식을 팔아 손실을 확정짓느니 차라리 아직 수익이 나고 있는 금과 은을 팔아 현금을 마련하자. 이것이 바로 안전자산이 투기자산처럼 던져지게 된 강제 청산의 비극적인 메커니즘인 겁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이 폭락 뒤에 숨어있는 워시 의장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롬 파월과 케빈 워시, 이 둘의 결정적 차이를 아십니까? 파월이 아픈 시장에게 돈이라는 진통제를 끊임없이 주사하던 다정한 할아버지였다면 워시는 썩은 환부를 도려내려는 냉혹한 외과의사입니다. 워시는 과거부터 연준의 비대한 자산 상태표를 경제의 암덩어리라고 비판해왔습니다. 그가 의사봉을 잡았다는 건 단순히 금리를 조절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에 풀려있는 수조 달러의 유동성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겠다는, 즉 양적 긴축의 가속화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죠. 시장은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제 파티는 끝났고 계산서를 치를 시간이다. 바로 이 공포가 1월 30일에 투매를 부른 심리적 방아쇠였던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이 바뀌었다고 하루아침에 자산이 반토막이 났을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훨씬 더 정교하고 잔인한 금융의 덫이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날의 폭락을 중력의 역전이라고 부릅니다.
세상이 무너질 때 올라야 할 금이 오히려 가장 먼저 추락했으니까요. 그 비밀은 바로 CME 그룹의 증거금 인상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에 있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2% 폭락하며 레버리지 투자자들의 계좌에 빨간불이 켜지자 선물 거래소는 기다렸다는 듯이 금과 은의 거래 증거금을 기습적으로 올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게임을 계속하고 싶으면 현금을 더 가져와라. 돈이 마른 투자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수익이 나던 금을 시장가에 던져야 했고, 이 매도 물량이 다시 가격을 떨어뜨리며 또 다른 강제 청산을 부르는 이른바 죽음의 도미노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공포는 폭락 그 자체가 아닙니다. 워시 의장이 설계하고 있는 2026년의 새로운 판, 뉴 레지임은 우리가 알던 상식과는 완전히 다른 기이한 모습일 테니까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아니, 워시 의장도 금리를 내린다면서요. 그럼 주식이나 코인은 올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진짜 문제는 그가 금리를 내리는 동시에 오른손으로는 양적 긴축이라는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가 완전히 끝나는 2026년 5월 이후 우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이한 세상, 뉴 레지임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고용을 살리기 위해 금리는 깎아주지만 달러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시중의 돈다발은 강제로 회수해버리는 아주 모순적인 상황 말입니다. 돈이 귀해지는 세상, 과연 누가 살아남을까요? 정답은 현금 흐름이 꽉 막힌 기업들은 모조리 말라 죽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소나기가 퍼붓는 이 워시의 시대에 우리는 어디로 숨어야 할까요? 고수들은 이럴 때 무리해서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튼튼한 방패, 바로 배당이라는 우산을 펼쳐둡니다. 성장주의 거품이 꺼질 때 묵묵히 연 3.8% 이상의 현금을 꽂아주는 SCHD나 SPYD 같은 고배당 ETF가 바로 그 피난처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경기가 아무리 나빠져도 사람들은 세제로 빨래를 하고 콜라를 마십니다. 클로락스나 펩시코 같은 배당 귀족주들이 지난 수십 년간 폭락장에서도 살아남은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죠. 하지만 여러분, 방어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남들이 공포에 떨며 투매할 때 오히려 헐값에 주워 담아야 할 미친 성장 섹터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바로 여기가 인생 역전의 승부처입니다. 방패를 튼튼히 세웠다면 이제 칼을 뽑을 차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로소프트의 12% 폭락을 보고 AI 거품이 터졌다며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건 백화점 명품관이 문을 닫기 전 떨이 행사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엔비디아와 아이온큐 같은 AI와 양자 컴퓨팅 기업들은 워시 의장이 돈줄을 재더라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미국의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그 주식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이 가격에 볼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시선을 국내로 돌려볼까요? 지금 한국 증시는 코스피 5000 시대를 지탱할 새로운 주인공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왕자를 지켰던 2차 전지가 물러나고 그 자리를 바이오와 로봇이 꿰차는 거대한 권력 이양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알테오젠이나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이 왜 폭락장에서도 꼿꼿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지금이 얼마나 절호의 기회인지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식보다 더 드라마틱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 곳은 따로 있다는 걸 아십니까? 주식보다 더 뜨거운 감자, 바로 비트코인입니다. 9만 달러 선이 깨지자 역시 사기였다는 비아냥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 순간 월가의 기관들은 조용히 웃으며 매수 버튼을 눌렀습니다. 2026년은
비트코인의 4년 주기설이 끝나는 해입니다. 이제 반감기 때문이 아니라 현물 ETF라는 거대 파이프를 통해 들어오는 기관 자금이 가격을 결정하는 완전한 제도권 자산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개미들이 던진 물량을 고래들이 받아먹는 이 그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비트코인이 닦아놓은 고속도로 위를 이제 진짜 실력을 갖춘 알트코인들이 질주할 겁니다. 밈코인 같은 도박은 잊으십시오. 체인링크나 랜더처럼 AI와 실물 경제를 연결하는 코인들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폭락은 겁쟁이에게는 지옥이지만 용기 있는 자에게는 박앤세일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기회를 잡으려면 딱 한 가지, 타이밍, 예술이 필요합니다. 칼날이 떨어질 때 잡으면 손이 베이지만 바닥에 꽂힌 직후에 뽑으면 전설의 검이 되는 법이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떨어지는 칼날이 멈추는 그 정확한 가격대는 어디일까요? 폭락장에는 잔인한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지금 가격이 싸 보인다고 무턱대고 금과 은을 매수하는 건 내 손을 스스로 베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진정한 고수들은 지금 이 순간 매수 버튼에서 손을 떼고 차가운 바닥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숫자를 정확히 기억하십시오. 금은 4,360달러에서 4,500달러 사이, 은은 76달러에서 82달러 사이가 될 때까지는 쳐다보지도 마셔야 합니다. 이 가격대가 올 때까지 현금을 쥐고 버티는 그 지루한 인내심, 바로 그것이 여러분을 워시쇼크의 희생자가 아닌 사냥꾼으로 만들어줄 유일한 무기인 겁니다. 자, 이제 무기와 방패를 모두 갖췄으니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담을 그릇, 즉 최종 포트폴리오를 완성할 시간입니다. 2026년은 딱 두 갈래 길만 존재합니다. 안전하게 자산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배당주와 현금의 60%, 그리고 금의 10%를 배분하여 워시 의장이 만드는 거친 파도를 잠수함처럼 피해 가십시오. 반대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 인생을 역전하고 싶은 야수들은 AI와 코인의 40%, 바이오와 로봇의 20%를 과감하게 태우는 하이리스크 전략으로 파도 위를 서핑해야 합니다. 1월 30일의 쇼크는 그저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뉴 레지임의 시대, 과거의 상식에 갇힌 자는 도태되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지도를 손에 쥔 여러분은 반드시 살아남아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게 될 겁니다. 혼자 가기 두려우시다면 제 손을 잡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가 이 험난한 금융전쟁터에서 끝까지 함께 생존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약속입니다.